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요구 시한인 8월이 끝나가는 가운데 오영훈 도지사가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합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건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이따금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제주도는 내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이달 안에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의견 통일을 요청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납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한 김한규 의원과 위성곤 문대림 의원을 만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리적 마감 시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도의회 여론조사는 오늘 26일까지 진행돼 결과가 다음 달 2일 발표됩니다.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2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제주도는 오늘 27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압축도시와 고도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을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워킹그룹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0월 고도관리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마련됩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오늘 28일 제주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5월 중학교 교사가 숨진 사고 이후 학생들에게 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교사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앞두고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제주도지사, 전국 소상공인 등 3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가수 콘서트가 열리고 제주 향토기업 판매관도 운영됩니다. 행사 둘째 날인 31일에는 서귀포시 올레 8코스 구간에서 전국 소상공인 한마음 걷기 대회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해 도내 한 고등학교 학생이 백호기 응원 연습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었는데요.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인권 침해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보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고등학교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백호기 결승전 경기입니다. 응원석에서는 고등학생 수백 명이 학교 이름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학교 상징인 호랑이의 얼굴이 마치 전광판처럼 연출됩니다. 응원 연습은 대회 한 달 전부터 시작되는데 준비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체육관에 모인 학생들이 구령에 맞춰 글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응원 연습이 강압적인 데다 학생회 간부의 폭언까지 있었다며 지난해 한 학생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인권 침해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교 측에서 응원 연습 전에 학생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했고 주말 경기의 참여도가 50% 정도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학생 17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원 연습 참여 선택권 점수가 5점 만점에 4.49점이 나와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학생회 간부가 언성을 높이고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등 명령조의 지시가 확인됐지만 해당 언행이 인권 침해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응원 문화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학생은 백호기 응원 준비 과정에서 인권 침해 수준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심리적 압박을 분명히 느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형식적 판단으로 실제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학교 현장의 경직된 문화를 용인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보 학생은 인권위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심판 제기 여부를 논의 중이며 제주도 교육청에는 인권위 공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늘어나는 빈집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빈집을 개조해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거나 주민 텃밭 같은 주민 공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에서 김영일 기자입니다. 사람이 언제 떠났는지 모를 낡은 집. 굳게 닫힌 대문 옆으로 담장이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집마당에는 잡풀만 무성합니다. 집 주변으로는 온갖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 20년 넘었죠. 저 흉가죠. 옛날에는 애들도 저거 담배 피우고 막 냄새도 나지. 저거 쓰레기 자꾸 그걸 갖다 방치시켜 놓지. 이런 빈집이 작은 공원으로 변했습니다. 인근 어린이집 원아들이 인솔교사와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친구들이랑 놀아서 좋아요. 꽃과 나무가 있어서 좋아요. 청주시가 낡은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과 함께 조성한 주민 쉼터입니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고 마땅히 놀 만한 공간도 없었는데 애들이랑 와서 놀 수 있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요. 예비 귀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거처. 이 집 역시 수년간 방치됐던 빈집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깨끗하게 고친 덕에 새 집처럼 바뀌었습니다. 오랜 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이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지역 주민도 반기고 있습니다.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젊은 분들이 오셔서 활기를 좀 주고 또 그분들이 또 재능 기부라든가 또 마을 사람들 또 어르신들 잘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전국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은 모두 13만 4천여 채. 충북에만 5천 채가 넘습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환하는 방식으로는 집주인 동의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일환으로 아예 빈집을 사들인 뒤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철거만 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좀 쉴 수 있는 편의 시설의 공간으로 좀 마련을 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하지만 빈집 가격이나 정비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일상이 된 폭염 속에 전라남도 해남에서는 쌀알이 가늘고 긴 형태의 열대별을 재배하는 농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실험이자 밥쌀 공급 과잉 문제와 수출 돌파구까지 노린 시도인데요. 목포에서 서일영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에 있는 친환경벼 재배단지. 축구장 140개 크기에 달하는 이곳에서 눈에 띄는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찰지고 둥근 자포니카 품종이 아닌 길고 가는 나달을 가진 인디카 품종, 즉 열대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인기가 없지만 사실 전 세계 쌀 유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주력 품종입니다. 흔히 동남아에서 키우는 장립종벼는 자랄 때는 이렇게 일반 벼보다 옆으로 두툼하게 자라지만 나달은 2배 이상 얇고 길쭉한 게 특징입니다. 이 낯선 벼가 우리 땅에서 자라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주도하에 시범 재배를 시작했고 올해는 농촌진흥청과 대학, 대기업까지 참여하며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물론 늘어난 국내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면서 가공밥 수출 시장 진출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여 개 정도의 품종을 계속 시험 재배하고 있고요. 그중에 2개 품종은 이제 상업화가 가능한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사업 확대에는 최근 일본의 쌀값 폭등 현상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밥쌀 공급 과잉에 대응해 1970년대부터 벼 재배 면적을 줄여온 일본. 하지만 2년 전 가을 밤낮 없이 이어진 기록적 폭염으로 벼가 여물지 못하면서 1등급 쌀 유통량이 20%가량 급감했습니다. 결국 시장엔 품질 좋은 쌀이 사라졌고 쌀값은 폭등하며 쌀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을 따라 감산 정책을 추진 중인 우리 정부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경지 면적을 막 무작정 감소시켜서 했다가는 지금 환경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급박한 문제에 대응할 수가 없다. 소비자 변화에도 대응하고 또 수출이 가능한 이러한 걸 해보자.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해 9월은 역대 가장 더웠습니다. 벼가 여물어야 할 시기에 밤낮 없는 고온이 이어지면서 쌀 품질은 떨어졌고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가을 날씨가 뭐 작년처럼 이렇게 뭐 33도, 35도 고온으로 또 유지된다면은 결국에는 그 품질 좋은 쌀 생산량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타작물 전환 정책도 수요 기반이 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남은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제주는 주말 내내 뜨거운 열기 속에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그 열기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제주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주로 산지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늦은 오후까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늦은 밤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리는 곳에는 도로가 미끄럽겠고 시야가 좁아질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27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 습도로 인해서 최고 체감 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볕도 강하게 내리쬐 것으로 보이겠는데요.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긴 소매 옷차림해 주시고 수분 섭취는 충분히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동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남부 지역은 28도, 산지 지역은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4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고 서부 31도, 동부 남부 지역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우도에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내리는 비의 영향으로 기온은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우수 품종의 가축을 공급하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은 내년 한우 수정란 300번과 제주마 81마리, 제주 흑돼지 450마리 등을 생산하고 농가에 분양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농가가 종축을 분양받으려면 축산생명연구원이나 행정시에 신청해야 하며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농가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에 등록된 국내 화물 운송 선박에 대한 유류세 지원이 이뤄집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접수를 받아 선박용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분을 모두 돌려줍니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리터당 266원으로 이번 신청은 올 6월부터 8월까지 화물 운송을 위해 구입한 선박용 경유가 지급 대상입니다. 제주 지역의 숲을 중심으로 안내와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산림 치유 활동가 모집이 실시됩니다. 제주관광공사는 다음 달 2일까지 온라인 공모를 통해 활동가를 모집하고 서귀포 치유의 숲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멋채와 숲 치유 콘텐츠 기획과 운영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취득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선발되면 인턴십 지원금과 콘텐츠 개발비 등이 제공됩니다. 제주 스포츠과학센터 이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 2,300명이던 이용자가 지난해 3,400명을 넘어섰고 올 상반기에만 2,200명을 넘어서 연말에는 4,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시 전천후 육상 경기장에 자리 잡은 스포츠과학센터는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스포츠 과학교실과 회복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피 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자체장이 재난정보 전달 수단을 통해 대피 명령을 내릴 때 반드시 대피 장소와 이동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 배치와 대피 지원을 명문화해 지자체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